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 설계, 은퇴 준비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오히려 해가 된다 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네로 황제의 나이를 아십니까? 영화 커바디스에 나온 네로고요. 그동안에 많은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에서 네로 황제는 노인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는요, 17세에 황제에 등극하고요, 31살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됩니다. 고대 로마인의 평균 수명이 20대 초반인 걸 고려한다면 뭐 그 정도 살았다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 20대 초반이지만 영유아가 사망을 했다 많이 그것을 고려했을 때 아마도 고대 로마인의 평균 수명은 30살 전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대 로마인 이전의 사람들은요 평균 수명이 10대였다고 하니까 더욱 놀랍죠? 그렇다면 조선시대 때 평균 수명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마찬가지로 30살 전후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려 44세입니다. 그 당시에 왕들의 평균 수명은 47세였거든요. 보고 계시는 그림은요, 영조대왕입니다. 영조대왕은 무려 82세까지 살았으니까 엄청나게 오래 살았죠. 거의 2배 이상 살았습니다. 자, 그럼 조선시대 때 조선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10대 중반이면 혼인을 했고요. 30대 초중반이면 자녀가 혼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대 중반 정도 되면 당연히 손자녀가 출생됐습니다. 그리고 40대 초중반이면 사망을 했거든요. 40대 초중반에 사망을 했는데 지금의 70대랑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의 70대는 노후가 필요했지만 조선시대 때 40대 초중반은 노후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어서 죽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중세 유럽도요, 평균 수명은 30세 전후였습니다. 그들 또한 노후는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1960년 평균 수명 알아볼까요?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은 뭐 80대가 훨씬 넘었습니다만은 1960년도의 평균 수명은요, 놀랍게도 52.4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평균 수명의 추이를 볼 수 있는데요. 1970년이 되어서야 60대에 진입합니다. 62.3세. 그 다음에 2019년도에 83.3세로 늘어납니다. 59년간 30.9세가 늘어났고요. 무려 59%라고 하는 수명이 연장됐습니다. 자, 1960년도로 돌아가서 은퇴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1960년도에는 은퇴 설계가 필요했을까요? 노후가 없었기 때문에 은퇴 준비가 정말 필요 없었을 것 같습니다. 52.4세의 대부분의 사람이 죽기 때문에 노후가 없었죠. 그리고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녀 부양에 신경 써야 됐기 때문입니다. 무려 합계 출산율이 6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는 돈을 전부 다 자녀 부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1970년도에 은퇴 설계 한번 해볼까요? 1970년도의 평균 수명은 62.3세입니다. 과연 은퇴 설계가 필요했을까요? 노후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보통 50대 전후로 정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10여 년 동안의 노후 생활이 필요했죠. 하지만 그래도 은퇴 설계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6명 이상 낳은 자녀들 중에 장남이 부모님을 봉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노후 준비는 필요 없었습니다. 1980년도 은퇴 설계 한번 해볼까요? 1980년도 평균 수명은 66.1세로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준비가 필요했겠죠? 왜냐하면요, 정년 후 약 15년 동안 노후 생활을 영위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후 준비는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장남이 지속적으로 봉양을 했습니다. 1990년도 은퇴 설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1990년도의 평균 수명은 71.7세로 드디어 70세를 넘겼습니다. 당연히 은퇴 준비가 필요했겠죠? 노후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정년 후 약 20년 이상의 노후 생활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6명의 자녀가 장남이 안 되면 차남, 차남이 안 되면 장녀가 그 부모님을 봉양했습니다. 결국 노후 준비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었고 또 노후 준비를 별도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도 은퇴 설계 해보겠습니다.
평균 수명은요 76세나 됐습니다. 당연히 노후 준비가 필요했겠죠. 정년 후 약 20년 이상의 노후 생활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요 4명 이상의 자녀가 부모님을 봉양했습니다. 결국 은퇴 준비를 할 수도 없었지만 은퇴 준비도 필요 없었죠. 자녀가 봉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합계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은 노후 준비를 필요로 했습니다. 자, 합계 출산율 추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도에는 6명 이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1970년도에도 4.5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1980년대부터 2명선이 무너졌습니다. 1명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떨어졌고요. 2020년도에는 1명도 안 됐습니다. 0.4명이죠. 그러다 보니까 1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부모를 봉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자, 합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2010년도 은퇴 설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균 수명은 80대를 넘겼습니다. 80.2세거든요. 당연히 노후 준비가 필요했겠죠. 정년 후 약 20년에서 25년 이상은 반드시 노후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녀가 1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명의 자녀가 부모님을 봉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퇴 준비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은퇴 준비할 시기도 부족해서 놓쳤습니다. 그리고요. 사회보장제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개인연금 제도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국민연금 혜택은 짧거나 작거나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노인 빈곤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도 은퇴 설계 한번 해볼까요? 당연히 은퇴 설계의 필요성이 대두됐겠죠? 평균 수명이 무려 83.3세나 됩니다. 은퇴 준비가 무조건 필요해졌습니다. 정년 후 약 25년 아니면 30년 가까이 노후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준비할 시간 없죠. 왜냐하면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 때문에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노인 빈곤 문제가 발생됐고요. 이로 인해서 은퇴 설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은퇴 설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회 문제화 시켰고요. 은퇴 준비를 개개인이 하지 않으면 노후에 정말로 장수의 축복이 아니라 장수의 재앙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 준비 안 하면 정말로 재앙이 올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금의 은퇴 설계를 하는 사람들은요,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미래에 은퇴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은퇴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짧으면 20년, 아니면 30년, 40년 뒤에 은퇴할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아닙니다. 30년 뒤, 40년 뒤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죠? 퇴직금이나 국민연금이나 연금 등이 없었던 계층에 노후 빈곤을 너무 심각하게 부각해서 이것이 20년, 30년, 40년 뒤에도 지속될 거라고 하는 가정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준비의 필요성이 역설되고 있죠. 그래서 과도한 은퇴 포비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그 미래 은퇴 설계를 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은퇴 준비에 대한 걱정은 그다지 하지 않으셔도 좋을 듯합니다. 왜 그럴까요? 노후 은퇴 준비 정말 필요 없을까요? 아니면 부담 없을까요? 필요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960년도 노인의 은퇴 설계는 정말로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녀들이 6명 이상이었거든요. 그 중에 1명만 잘 돼도 어떻습니까? 부모를 봉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52.4세밖에 살지 않지 않습니까? 노후 생활 자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화가 진전이 덜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쓰러져가는 시골집이라도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후 생활도 없었지만 특별히 쓸 돈도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요, 미래에 필요한 은퇴 자금을 10억 원이 필요하다, 아니면 20억 원이 필요하다, 아니면 그 이상이 필요하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많은 돈을 준비하려면 어려울 텐데, 이 많은 돈이 정말 필요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 많은 돈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많은 돈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나친 걱정으로 은퇴 준비만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뿐이 없는 청춘을 다 바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걱정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20년, 30년 뒤의 노후는 어떨까요? 사실은 우리들은요, 충분히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노후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노후에 필요한 월생활비가 보통 현재 가격으로 200만 원이라든가 300만 원이라든가 500만 원이라고 막 호들갑을 떨면서 이 돈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십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은 은연중에 이 돈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노후 생활이 걱정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택 문제하고 노후 생활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주택 관련돼서는요,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합계 출산율이 1명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요. 양친의 자녀는 1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면요. 양친의 주택 두 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반연금 혜택을 통해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해 갈 수도 있고요. 먼저 주택 문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입니다. 그리고요. 초산 연령이 31세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녀가 60세가 됐다. 그러면 양친은 타계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친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활용해서 노후 생활에 필요한 보금자리로 쓸 수가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도 알아볼까요? 교사 부부나 공무원 부부나 군인 부부들은요, 노후 생활비 걱정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한테는요, 충분한 연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근로자들도 연금이 있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있고요. 퇴직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택사항이지만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죠. 그 다음에 개인연금도 마찬가지로 선택사항이지만 여유가 있으면 가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친의 어떻습니까? 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도 가능하더라. 그래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은 거의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이나 개인연금은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연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득을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보수월액이 36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30년 동안 납입을 합니다. 그렇다면요, 죽을 때까지 93만 1,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에는 월 186만 3,4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맞벌이가 많죠. 외벌이인 경우에는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임의 가입을 통해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 100만 원 기준으로 30년 동안 납입을 한다고 가정해 보면요. 월 53만 7,150원이라고 하는 국민연금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벌이 가정인 경우에는요. 부부가 월 146만 8,850원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외벌이인 경우에는 반드시 2인이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임의 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는 최고 수준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월 9만 원에서 40 몇만 원까지 최고 수준으로 올릴 수 있으니까 가능한 한 최대한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부터도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에 퇴직연금이 월 28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중간에 퇴직연금 시행 전의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퇴직금 중간정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거보다 2배 정도는 더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월 56만 원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부인 경우에, 맞벌이인 경우에 월 112만 원을 평생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벌이인 경우에는요, 월 56만 원만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간정산 제도가 현재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지속적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면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퇴직연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이유는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많이 가입하죠. 따라서 연금저축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득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월 34만 원씩 30년 동안 나입한다고 가정해 보면요. 현재 가치로 월 27만 4,655원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인 경우는 어떻죠? 54만 9,310원이 되겠네요. 헛벌이, 외벌이인 경우는 어떻죠? 27만 4,655원입니다. 그리고요, 추가적으로 개인연금을 덤으로 더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 뭐 애도 별로 안 낳는데 교육비를 좀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부부의 노후 생활 준비를 좀 더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주택연금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득을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주택가액이 3억 원이다. 종신연금형이다. 이럴 경우에는요, 65세부터 월 7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이 두 채다. 그러면요, 월 152만 원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택이 한 채인 경우에는 당연히 76만 원만 받겠죠. 더 중요한 것은요,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월세나 전세, 임대 활용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인 경우 기대할 수 있는 노후 소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186만 3,400원이고요. 퇴직연금 112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은요 54만 9,310원이 되겠고요. 주택연금은 152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최대치죠. 그랬을 때 월 505만 2,710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노후생활비 충당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헛벌이, 외벌이인 경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146만 8,850원이 되겠고요. 퇴직연금은 56만 원. 그 다음에 연금저축은 27만 4,655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이 한 채이다고 가정했을 때 주택연금은 76만 원이 돼서 노후에 확보할 수 있는 연금액은 무려 306만 3,505원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도 연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있겠고요. 노란우산공제라고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공제로 연금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이 있고요. 개인연금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 있겠죠. 자, 지금까지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은퇴 설계와 관련되었고 외벌이거나 맞벌이거나 현재 생활에 충실하다면 특별하게 별도의 은퇴 준비는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노후 자금으로 10억 원, 20억 원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별도로 준비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리스크는 좀 있죠. 뭐냐면 근로자인 경우에 고용 불안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은퇴할 때까지 어떻습니까?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 불안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로 갈수록 주택가격의 폭락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주택연금이 감소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 고갈도 리스크가 됩니다. 물론 이것이 커다란 리스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받고요. 미래 세대의 부가 방식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근로자나 자영업자나 별도의 은퇴 설계 준비를 할 것이 아니고 현재 생활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개발 등을 통해서 본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하지만 혹시나 모르는 미래의 리스크에 대해서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면은 추가적으로 개인연금을 가입을 해서 그 미래에 닥칠 수 있는 리스크를 해치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퇴 설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